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0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제목을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우리가 관심법이라고 할 때의 관자와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의 관자가 한자가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관심법이라고 할 때는 이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는 이 관자가 다른데 이 두 개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의 관은 빗장을 얘기합니다. 빗장이라는 것은 문과 관련되죠. 문이다. 그리고 이 관자가 안에 상당히 복잡한데 실꿰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빗장입니다. 그렇죠? 대문이 있는데 대문의 양쪽에 뭐가 있고 여기 가로질러 가지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빗장입니다. 그렇죠? 이 빗장을 걸어 놓은 모양이다. 문에 빗장을 걸었다. 이것은 따져보면 요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을 요자다. 실과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하면 실사자가 되죠. 네. 그리고 이것은 상투관이다. 상투라는 것은 위로 머리를 이제 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두 갈래로 해서 묶었다. 그것은 이제 쌍상투라는데 관이다.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문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문을 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빗장 얘기한다. 네. 빗장이라는 것은, 이 문이라는 것은, 잠궈 넣냐, 여느냐에 따라서 외부와의 관련이 소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이 글자가 들어가가지고, 또 만드는 것이 귀자가 들어가면 이달연입니다. 예. 국제연합, 연맹, 연결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실로 이렇게 꿰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귀를 실로 꿰다. 요즘처럼 이어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적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수급을 배워야 됩니다. 수급을 배우면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머리를 다 벨 수가 없으므로 왼쪽 귀를 베어서 실로 꿰맸다. 근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 잔인한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자, 이런 글자가 들어갔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이라는 것, 예, 심은 마음심입니다. 그렇죠? 심장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심, 내 마음과 빗장이다. 자, 우리 집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음의 문을 닫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다. 네. 이 관심이란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사전 찾아보지 않더라도 관심이란 말은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렇죠? 이 한자를 모르더라도 관심하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관자가 어떤 뜻을 가진 글자다는 것을 알면 이것만 이렇게만 아는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사전을 한번 보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그렇죠? 그것을 관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을 끌다. 관심은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다.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뭐냐? 서로 떨어져 있는 관은 관문을 얘기한다. 어떤 국경에 만들어진 문을 관문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그 관문이 이제 띄엄띄엄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것을 이제 관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어준다는 뜻이죠. 관계하고 싶은 마음, 서로 관련시키고 싶은 마음을 이제 관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이 빗장이라고 했습니다. 빗장. 그렇죠? 빗장과 마음이라면 우리 집에 문이 있듯이 내 마음에도 문이 있다. 자, 집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인기척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동안에 전혀 내가 이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 관심을 끊지요. 무관심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섭니다. 네, 그렇지만은 보니까 조금 흥미가 생겨. 그러면 빗장을 살 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죠. 조금만 열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제 닫아 걸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 점점 나의 흥미를 많이 끈다. 그렇게 되면 문을 많이 열어줍니다. 가장 최고의 그것이 100%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0% 관심이 있다.
그랬을 때는 거의 문을 다 열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관이 빗장이라고 했는데 아직 100% 문을 열었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 직접 만나기 이전에는 관이라는 게 있다. 관은 빗장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0% 관심이 생겨서 이제 빗장이 없어진다 하면 무관이 되겠죠. 무관. 네, 무관이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무관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관하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관하다는 말 한번 찾아봅니다. 관계나 상관이 없다. 내하고 상관이 없어. 이 일은 너와 무관하다. 나의 진로가 내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이 되었다. 나하고 상관없이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두 번째 해석이 또 있습니다. 서로 허물 없이 가깝다. 네 건 내 거 없다. 우리는 통한다. 100% 통한다. 빗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빗장이 없어졌으므로 서로 마음이 합치가 돼서 일심이 되었다. 합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서로 허물 없이 가까운 것이에요. 선생님과 아무리 무관하게 지낸다 해도 그런 언행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관하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무관한 사이다. 무관의 뜻이 두 개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 있고 전혀 허물이 없는 100%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황이 그것이 무관이다. 자, 1번의 해석은 관계, 상관 이런 뜻이지만 2번의 해석은 이것이 빗장이라는 얘기예요. 빗장이 없다. 너와 나를 사이에 둔 가로막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관심으로 돌아와 보면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계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뜻도 되지만은 또는 마음과 관련된 빗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마음의 빗장을 내가 어느 정도 여느냐 또는 닫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감이 좁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낱말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관심법의 관심. 관은 본다는 뜻이에요. 요 최근에 자주 나왔죠. 본다. 황새관의 볼견이다. 그렇죠? 본다는 뜻이에요. 관광이다. 관람이다. 네. 마음을 본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전을 보니 관심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다.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밝혀서 살핀다. 자기 마음, 남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밝혀서 살피는 것이 관심이다. 그래서 내관이다. 안을 들여다본다. 또는 내성이다. 내 안을 살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관심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수련법이다. 관심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본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서 충분히 있음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심은 잘 안 씁니다만 관심법이라는 그런 낱말은 이제 꽤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예. 이 관심을 보면 상대편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얼굴 근육의 움직임 따위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이다. 너의 마음을 읽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관심이란 말은 자기 마음을 읽는 것인데 관심 법자가 하나 붙는 바람에 이게 상대편의 마음, 남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말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관심법이라면 이러한 의미로 쓰지만은 원래 관심은 자기 자신을 읽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법 하면 이제 궁예의 관심법이다. 그렇죠. 궁예, 미륵 관심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신통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실즉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궁예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이다 할 때 궁예질. 예.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궁예질 한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관심은 자기 마음을 읽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심법이라 할 때는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남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 타심통이다. 타심통. 네. 관심은 자기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은 타심통이다. 다른 마음이죠. 남의 마음을 읽는 통은 뭐냐면 신통하다. 신통방통이 신통하다. 네. 남의 마음을 읽는 어떤 신통력을 그걸 사실은 관심법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관심법에 해당하는 원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심통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불교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오신통이다, 육신통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궁예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글자 한자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활궁자입니다. 얘는 후예란 뜻이에요. 오디자가 들어있죠. 오디자가 아래 이제 빛날경인데 후예, 우리가 후예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 후손, 후예. 그렇죠? 네. 궁예가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후예란 뜻으로 궁예라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으로는 활 잘 쏘는 후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빗장이라고 관계한다는 것이 됩니다. 문 안과 문 밖에 연결시켜주는 것이므로 그렇죠. 그리고 닫는다라는 막 그런 뜻도 있고 관건이다 할 때 관건이다 말을 많이 씁니다. 키포인트다, 키다. 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쇠를 얘기합니다. 시건장치 할 때 또 두드리는 피아노 건반 할 때도 막 이 건을 씁니다. 관건이다. 현관이다. 현묘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도 불교 용어다. 선종의 용어다. 관문이라는 것은 국경선에 설치된 어떤 그 관을 얘기합니다. 관.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를 가게 되면 어떤 국경선에 사실은 하나의 어떤 요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곳이 있다. 그것을 관이라 한다. 그 문이 관문이다. 자,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문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통과 못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오고 가고 할 때 세관이라는 게 관문에는 있다. 세관에 가서는 관세를 내야 되겠죠. 이 관세다. 관세를 내게 되면 이게 통관이 됩니다. 그렇죠? 관문을 통과한다. 이렇게 되겠죠. 관절이다. 또 대관절 할 때 대관절 그것도 이 관자로 쓴다. 난관이다. 어려운 관문이다. 예, 어려운 것이다. 관계가 있다. 예, 관문과 관문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이다. 예, 관련, 연관, 비슷한 말이죠. 상관이다. 서로 관계한다. 관계가 있다. 유관, 무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었죠. 아주 빗장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다. 금융기관이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관차, 기관총할 때 쓴다. 빗장관자가 상당히 낱말을 많이 만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빗장을 얘기하면서 또 관문을 얘기한다. 그래서 많은 글자를 만든다. 오늘 관심, 마음과 빗장이에요. 그렇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관심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흔히 관심법이라고 하여 남의 마음을 읽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용법이 다른 것이다. 이 관자와는 다르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관심법이라는 것은 타심통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통력을 얘기한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